자, 지금 이제 미시와 크리스의 그 최면 장면을 얘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저희 어,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왜 오늘 승욱님은 저번과 다르게 크리스는 굉장히 크로스핏한 것 같은 강인한 몸인데 이렇게 왜 짚지 않고 넘어가시죠? 이게 너무 약간 강약약강 아닌가요? 그게 이 영화의 어떤 편견을 깨는 부분이다. 아주 잘 만들어진 아. 사람들의 어떤 예상을 비껴나가는 우리 공포 영화의 주인공들, 호러 영화의 주인공들 다 여리여리한 어떤 여자였잖아요. 굉장히 저번에 맞아. 그 여리여리하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 공포 영화의 잘 당할 전형적인 것 여배우. 같고 음. 전형적인 어떤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 전형성을 깨고 있다. 우리가 오프닝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전혀 범죄가 안 일어날 것 같은 곳에서 범죄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이 납치당하잖아요. 음. 흑인들은 범죄자일 것만 같다. 그니까 위험 보통의 발언을 계속하시네. 영화가 어, 보통의 영화가 편견처럼 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어, 이게 포인트하고 싶은 지점들이 그런 편견을 뒤집어서 음, 오히려 음. 사실 누가 봐도 호러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이 주인공인 이 크리스가 아니라 크리스 여자친구예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 여자친구가 이 제가 범인일 거라는 생각을 잘 이제 하기가 힘들죠 초반에 보면은. 너무 세팅을 많이 음. 해놔서 같은 편이다라는 세팅을 응응응. 많이 해놔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가 크리스핏하고 몸 엄청 이제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한 편견을 노렸다 이 감독이. 크리스가 그래서 크리스핏했다. 그 어 아.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클리셰 이 감독이 클리셰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 음. 인터뷰에서. 그래서 관객들이 어떤 지점들을 예상하고 있는지를 작가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점들을 작가는 미리 알아서 음, 어떻게 놀래켜 줄지 어떤 방식으로 놀라움을 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런 어떤 우리의 편견이나 상식 같은 부분들을 깨는 지점들이 '이런 포인트들에서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예. 그럼 저희 이제 2부 1부 때 끊어진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제 네. 어 그 처음 크리스가 이 아미티지 가족 집에 초대됐을 때 소개가 되긴 해요. 이제 할아버지가 원래 매년마다 파티를 했었고 그게 너네가 있는 기간 동안 파티가 있을 거고 사람들 손님들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그날이 시작이 되죠. 그쵸. 이제 초콜릿 케이크의 진열 시작인 거죠. 네. 미쳤나 봐. 왜 표현을 아니 비 그렇게 해요? 아니 아니 내가 아까 1부 때 말했잖아. 그 아 레드본의 가사로 나오는 것처럼 에헤이. 로즈가 진열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진짜 이게 상품이잖아요. 자기를 아 싫어하는 줄로만 알았던 장소에 왔는데 사실 외부인들까지 와 가지고 자기를 다 원하는 거니까 약간 비유한 음 거죠. 뭔 말인지 알죠? 영화 속 그 가이드라인에 맞춘 그 비유적인 그런 언어란 거 알고 있죠? 저 그런 네. 사람 되게 아닌 거 알고 있죠? 말이 많으시네요. 네. 근데 예. 이제 그날이 시작이 됐는데 날이 시작이 됐는데 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도 저도 또 좀 동감을 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검은 차가 쭈루룩 들어오고 음. 그 안에 백인들이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의도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영화에 대한 스포라면 스포인데 이 사람들이 백인 이 무리의 이 흑인을 데려오는 게 어떤 건강한 몸에 대한 탐욕, 욕구 때문에 데려와서 이제 그 신경계에 대한 수술을 하고 이 노쇠하고 약한 몸을 가진 늙은 백인들이 계속 그 흑인의 몸을 차지해서 영생을 이어간다라는 그냥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음. 이 이게 그래서 검은 차에서 내리는 백인들이 이게 흑인의 몸을 빗댄 게 검은 차고 그 안에 내리는 백인들 그 안에서 이런 아. 영역 그 생각의 영역 안에서 이제 그 몸을 차지하고 있는 백인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장례식 같은 느낌을 표현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 검은 차 자체가 그 바디를 맞아요. 연상케 할 수도 있는.
이 조던 필 음. 감독님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더 짚고 싶었던 거는, 그냥 잠깐 얘기하면, 아까 그 담배를 피려고 잠깐 크리스가 혼자 밖에 밤에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스름하게 푸른 빛이 계속 크리스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했던 그 검은 차들이 들어오고 백인들이 들어와서 파티를 하는 장면에서는 크리스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파티에 초대된 백인들은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과 음. 빨간색의 대비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아까 미시가 최면 걸 때도 포스터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그 요건 아닌가? 그 텅스텐 라이트하고 바깥에 빛이 살짝 들어오는 블루 라이트가 이렇게 좌우로 딱 맞아요. 반 블루 갈라져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게 딱 이제 크리스한테만 닿잖아요. 음. 근데 뒤에 되게 웃긴 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와 가지고 백인들이 크리스를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원숭이 보듯이,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막 이렇게 몸 한 번씩 만져대면서 음. 뭐 건강한지, 뭐 이 사람이 괜찮은지 계속 막 살피는 음. 장면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잘하냐. 아무래도 맞아. 그냥 뭐 운동 뭘 좋아하냐, 뭐 음. 골프 잘 치냐, 막 이런 것들. 크리스가 여기 오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들이 이 장면에서 이제 보여지죠.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낯선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약간 타자 사회 이 사회에서 타자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애써 이 흑인과 뭔가 애써 친해지려고 하는 느낌들. 예를 들면은 "야 나 그래도 타이거 우즈 알아."라는 음. 표현이라든지 애써 그니까. 뭐 이들이 쓰는 언어를 쓰려고 한다든지 그게 오히려 맞아. 크리스와 이 백인들의 사이를 되게 거리감을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넌 여기서 맞아. 다른 사람이야. 타자야."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음. 크리스가 이 상황이 너무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아 나 음. 따로 빠질게.' 하고 사진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막 찍게 되다가 로건을 만나게 되죠. 자기와 맞아. 비슷한 또래의 흑인 남자가 있어서 가서 말을 걸게 되는데 이 음. 로건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한 거죠. 뭐랄까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크리스가 자기가 흔히 만나는 자기 친구들 같지 않고 뭔가 되게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CF에 나올 것만 같은 행복한 CF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 그리고 막 같이 있는 아내처럼 보이는 사람도, 아내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아내로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 뭐 나이도 개 많아. 그러니까 나이도 엄청 많고, 그 사람이 보이는 게 되게 뭐 음. 어색했는데, 사실 근데 이전에도 한번 깔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월터 있잖아요. 그 이제 정원 관리해 주는 사람. 음. 이 다음 날이 됐을 때 오전에 월터를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월터가 "어젯밤에 미안했다. 내가 운동하는데 놀랐지?"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 사람도 흑인인데 말투가 되게 이상하고, 음. 거기서 근데 우리가 느낄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니까. 어떤 그런 흑인 백인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투를 쓰는 게 그러니까 어렴풋이는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 뼛속으로 느낄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음. 화면에 이 사람의 표정과 행동으로 '이게 이상하구나.'라는 건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로건 킹을 만났을 때도 딱 이거는 근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이 딱 있어서, 말투도 이상했는데 옷차림도 이상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주먹을 이제 피스범 하자고 주먹을 딱 내밀었는데, 로건 킹이 딱 손을 잡아 버리죠. 바로 그냥 이 한 가위바위보 이겨버리고. 거기서 우리가 딱, 이건 시각적인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문화를 몰라도 '이상하네.'를 맞아요. 관객들한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그 로건이 맨 처음에 납치당한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그건 좀 심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 눈치가 없는 걸로. 아니 예. 어. 수염이 진짜 그렇게 수북했다가 없어지니까 또 옷차림새도 진짜 그렇게 멀끔해지고 음. 밀짚 모자 아까 쓰니까 오히려 좋아?
오히려 마인드 위험해. 아까부터 초콜릿 케이크 이런 거 그러니까 얘기하고 마인드 위험해 되게 오늘. 위험해. 아니 못 오히려 알아봤다는 좋다. 얘기를 하는데 뭐가 오히려 좋아? 마인드 되게 위험해. 조심하세요. 지금 약간 자, 줄타고 네.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제목인 겟아웃이 그 로건의 아. 입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맞아요. 아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용우님이 아까 맞아. 얘기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카메라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지. 딱 그 음.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가 얘네랑 대화하니까 이상하다. 뭐 이런 애들이 여기 있는 백인 애들도 좀 이상하고 흑인 애들도 뭔가 이렇게 나사가 빠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느껴요. 그래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가서 얘기하죠. 여기 애들 좀 이상하고 너 하인 그 조지나라는 여자 있잖아. 걔가 내 물건 건든 것 같아.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조지나가 와가지고 너무 미안해. 잘못했어. 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조차 너무 이상하죠. 저 그래서 이거 이 크리스가 영화 볼 때 엄청 따라했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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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야, 그 너무 무서웠어. 진짜. 그 톤이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면 얼굴 클로즈업만으로도 충분한 미장센이다라는 게 와, 딱 그렇게 눈물 또르륵 흘리면서. 그 악기처럼. 장면이 맞아요. 그 장면이 되게 공포스러우면서도 인상적으로 찍혔다라는 게 그 크리스랑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 조지나라는 맞아요. 여자 가정부가. 근데 갑자기 불현듯 조지나한테 클로즈업을 하는데 그 클로즈업 하는 그 카메라랑 실제로 인물과 찍는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찍히거든요. 보통 그렇게 맞아요. 가까이서 찍으면은 그 관객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잘 안 찍어요. 그리고 인물이 이렇게 되게 과장되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현실보다 그렇게 보통 찍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갑자기 불현듯이 카메라가 그 인물한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관광 렌즈 쓴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관광 렌즈 써서 그러면서 왜곡생긴 것 같죠? 맞아. 관각 렌즈를 써서 인물이랑 촬영을 굉장히 가깝게 한 거죠.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인물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샷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 이 영화를 보던 관객들이 굉장히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이 흑인들이 정말 그 최면에 있어 세뇌당한 건가? 뭔가 정말 이제 진실을 확실하게 딱 보는 느낌? 그것은 크리스도 확실하게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여기 애들이 뭔가 진짜 이상하다라고 그 순간 확실하게 인지를 하는데 카메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가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바로 크리스가 하는 행동이 '이 로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가서 로건이랑 이제 막 대화를 하는데 로건의 사진을 몰래 찍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거 몰래 찍은 것도 아니야. 그거 누가 못 봐? 그거 대놓고 앞에서 찍었어. 아니 근데 누가 봐도 플래시는 좀 선 코앞에서 넘었어. 근데 누가 봐도 코앞에서 찍은 건데 그거 몰래 찍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조금 웃기긴 한데 그게 약간 살짝 솔직히 조금 짜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서 막 누가 사진작가 아니랄까 봐 자기 알아달라고. 맞아.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죠.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 살아가는 기분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크리스가 헤이 로건이 한번 얘기해 봐요. 로건이 저는 아주 베리굿 베리굿입니다. 이럴 때 갑자기 플래시가 팡 터지니까 갑자기 베리굿이 아니죠.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깨어나죠. 그 최면이 코피. 깨면서 맞아요. 코피가 흘리면서 얘가 세뇌당하고 있었던 아주 무의식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진짜 자아가 깨어나면서 크리스한테 얘기를 하죠. 나가라고. Get out. Get 네, out. 이 영화의 제목 나가라. 나가. 너 나가.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집에서 나가라는 건지 지금 너 안에 침전에 깔려 있는 너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냥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로 들었는데. 근데 크리스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그냥 되게 적대적인 행동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우리가 영화를 당황스럽지. 알고 봐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사회에 너가 진짜 싫으니까 그냥 나가 꺼져. 그러니까 나가가 아니라 야 꺼져 이놈아. 약간 이런 느낌.
으로 크리스가 받아들이잖아요. 굉장히 그쵸. 공격적인 느낌으로 맞아요. 나를 공격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어, 그 이 여기서 크리스한테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 사는 게 이점이 더 많아요? 아니면 단점이 더 많아요? 물어보는 게 동양인이잖아요, 일본인. 그죠? 다나카 히로키라는 일본인이었는데 극중 이름이.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쨌든 백인이란 주류 사회에 있는 어 동양인이 일본인인 것도 되게 그거에 한 포함된 그 서구의 북미권 사람들이 되게 동양인 중에 일본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열강주의 시대에 열강이었고 해서 그냥 그거를 그냥 보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 저는 근데 그 얘기를 캐나다에 있을 때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거든 애들이. 근데 그러니까 "너네 네. 동양이어도 뭐 아시아여도 일본은 좀 다르지 않아? 근데 일본은 다른 것 같은데?" 막 이런 음, 약간 얘기들을 은근 들었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인이지만 거기에 좀 이제 상위층으로 표현되는 게 일본인이어서 '아 뭐 그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구나.'라는 건 느꼈지만 음. 어쨌든 이제 크리스가 느꼈을 불편함이 그때 좀 딱 와닿는 거예요. 일본인이 저기서 저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음. 모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음. 맞아요. 저는 근데 이 영화를 또 다시 보면서 느낀 게 방금 얘기한 거는 백인들이 아시아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뭐 일본인은 다르겠지. 혹은 일본을 되게 이제 좋아하는 그들의 어떤 특징들 이 드러나는데 이 영화 보면서 다시 또 생각이 든 게 이게 흑인과 백인의 이야기, 인종에 관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넓게 보면 이제 사회 사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타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저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한국인인 내가 있었다면 저한테 뭐 "나도 BTS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도 그니까 싸이 불편해. 나도 강남 스타일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Do you know가 I know로 바뀌는 거지. 그쵸, 그쵸. 근데 그니까. 그게 뭔가 '나 너를 좀 챙겨 주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뭐 흑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다른 게 이게 사실 흑인이 아니라 그 어떤 인종이 됐어도 그 어떤 사람이 됐어도 사회에서 이방인임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그 이방인에 대한 공포에 대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고 음. '몰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네. 이후에 짐 허드슨이라는 허드슨 갤러리의 사장을 만나요.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이상했던 백인들이랑은 다르게 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뭔가 좀 이제 릴렉스를 시켜주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 셀러가 미술품 셀러가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이전 일부에서 얘기했던 "너 되게 그러니까 좋은 성공안을 가졌고 신미안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것도 이제 후반에 드러나는 이 사람이 크리스의 몸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후에 드러나긴 하죠. 그쵸. 복선 음. 뒤에 나오는 음 어떤 음. 함정에 대한 음. 복선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제 진행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 크리스가 그런 사건을 겪게 되고 '아 여기가 진짜 이상한 곳이구나. 아 정말 저 사람들이 체면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아 너네 엄마가 어제 나한테 체면을 건 게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 이상한 얘기를 음. 했어. "무슨 이상한 얘기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 트라우마는 이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뺑소니로 죽은 어머니가 있고 뺑소니로 죽은 어머니가 "왜 죽었냐. 내가 일찍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를 봐서 제때 신고하지 못해서 어머니가 죽은 게 내 탓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제 내가 체면에 걸렸을 때 너네 엄마한테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트라우마를 고백함으로써 이 인물이 이제 여자친구한테 자기의 속마음을 다 열어두게 되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막 다독여주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그때 딱 내던진 한마디가 그래 집에 가자. 먼저 가재 지가. 먼저 가재. 음. 근데 심지어 그 아. 전에 크리스가 나 너 더 길 떠나지 않을 거야. 됐다 됐다 됐다. 나 그냥 너 옆에 있을게. 나 너 옆을 지킬게라고 말했는데 여자친구가 괜찮아. 너가 그렇게 불편하면 가자. 집에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사랑에 나오잖아. 나 같아도 맞아. 사랑에 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니까. 근데 조던 필이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만들 때 진짜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여자친구가 뒤에 밝혀지지만 이 여자친구도 그 범죄에 이 흑인들을 세뇌시키는 범죄에 공모하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자 중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그 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음. 과제였대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사실 크리스를 끌고 온 건 이 여자친구잖아요. 그리고 가족이잖아. 맞아. 그럼 누가 봐도 이 여자친구가 한 패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 보는 관객들은 그거를 절대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보통 영화 같았으면은 이것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딱 보면 '아 쟤가 범인이네. 쟤 일부러 저렇게 다 판을 짜 놨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영화는 얼핏 보면 이 둘이 사랑하는 사이처럼 이제 그려 놨고 '이 여자가 범인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는 장치들을 앞에 잘 깔아 놨기 때문에 이 여자친구가 음. 같은 범인이다라는 것을 관객들이 눈치를 쉽게 채지 못했던 거죠. 음. 그리고 또 음. 하나는 조던 필이 쓰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포인트 삼은 게 보통 영화는 그래도 한 명의 백인은 착한 사람일 거야. 라는 걸 깔아둔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빌런들 중에 주인공을 도와주게끔 마음을 돌리는 빌런들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제일 위험한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면서 동시에 도와주다가 죽잖아요. 그런 빌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는 처음에 딱 만들 때 '모든 백인들이 나쁘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깔아두고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마주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 제작자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왜냐면은 그쵸. 그래도 한 명의 백인집은 내 여자친구는 안 그렇잖아. 내 여자친구는 착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조던 필은 "아니야, 아니야. 내 여자친구조차도 나쁜 년일 수가 있어." 라고 음. 이제 가정을 하고 가고 싶었다고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던 필이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절대로 타협하고 싶지 않았던 지점일 수 있고 또 음. 동시에 정말 이 사회 조던 필이 미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느꼈던 공포일지도 모르죠. 어 그렇기 음. 때문에 그 모든 백인들이 정말 이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백인들이 정말 다 나빠라고 딱 정해 두고 가려면은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첫 번 저희가 1 부에도 얘기했지만 조던 필이 이 영화를 제작할 때 이 영화가 제작될지 몰랐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흑인이 모든 백인들을 죽이는 얘기고 착한 백인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얘기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이게 제작해 줄 제작자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를 맞아요. 제작한다고 하면 백인 감독이 맡을 것 같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영화가 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조던 필 음.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타협하고 싶지 않았던 작가로서의 지점이 있다면 '이런 지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저는 이 제작자들에 대한 생각도 좀 드는 게 어쨌든 제작을 하고 영화가 상업 영화는 기성품인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기성품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 영화가 북미에서 나온 영화고 대부분의 관객이 미국이 아무리 이민자들의 도시라고 해도 대부분이 이제 색깔로 지칭하면 백인이 주류 사회인데 그 사람들한테 "너네가 나빠."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영화를 셀링을 한다라는 건 제가 제작자였으면
좀 진짜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음. 주류 사회를 향해서 "너네들 다 나빠."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 중에 음. 착한 애들 한 명도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타협하지 않고 밀고 나간 지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고, 그래서 음. 이 여자친구 로즈가 이 크리스를 데리고 막 "아 우리 빨리 집 가야 돼. 집 가야 돼. 로즈 차키 어딨어? 차키 어딨어?" 했는데 "차키 여기 있어. 너 못 가?" 이렇게 갑자기 음. 얼굴 색을 급변하면서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맞아. 저는 그때 로즈가 얼굴색이 변하는 연기보다 그 크리스가 딱 그거 리액션 사진 맞아. "너 안 봤는데, 줄 거지?" 그 딱 아 포기한 채로 안 줄 말할 때. 거지? 근데 이제 약간 그 크리스가 짧게 한숨 탁 쉬고 약간 표정이 '아 못 했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아 못 했다. 망했다.' 이러고 약간 망연자실하는 표정이 있거든요. 그 맞아.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연기 되게 맞아요. 잘한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우선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이제 크리스랑 로즈가 이 집에서 벗어나서 저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로즈가 그냥 거의 크리스를 일부러 가지고 데리고 나갔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랑 로즈가 떠나자마자 무슨 경매하듯이 원래 이전에 "빙고 게임을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 빙고가 진짜 무슨 경매하듯이 이제 이 사람들이 크리스 사진을 앞에 두고 정말 본색을 드러내며 그 빙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그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는 것도 되게 긴장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사람들과 대비되는 아까 말했던 뭐 로즈가 "집에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 교차 편집으로 보여줬던 게 그래서 좀 더 로즈를 믿게끔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게 뭐 빙고 지만 뭐 빙고가 아니라 사실 경매죠. 그 크리스를 맞아요. 이제 경매에 붙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차 편집으로 이제 크리스가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고백하고 로즈가 "괜찮아, 괜찮아." 약간 둥둥 해 주고, 음. 그래서 맞아요. 로즈가 이렇게 다독여 주고 하면서 음. 로즈는 그래 '아 야 저 백인은 착한 백인이구나. 맞아. 그래. 근 그래. 아 모두 다 나쁘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어떤 관객의 기대이자 소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쟤까지 나쁘면 안 되잖아.' 약간 음. 이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딱 그래서 그걸 깨버렸던 게 우선 키 이전에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들어와서 짐을 싸자고 막 이렇게 짐을 싸는데 그전에도 밤에 이제 처음 혼자 담배 피려고 일어났을 때도 열려 있던 문이 있었거든요, 방에. 그 로즈의 방에. 근데 이번에 짐을 싸는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싸는 막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근데 그 문이 또 보여요. 문이 열려 있는 문이. 가서 봤는데 로즈의 무슨 빨간색 상자가 있어서 열어보잖아요. 근데 처음에 로즈의 사진이 막 나오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가 첫 흑인 남자친구라고 했는데 이후에 이제 되게 다정하게 찍은 다른 흑인의 사진들이 계속 있고 근데 그 뒤에는 월터의 사진도 있고 조지나의 사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불안함을 눈치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너 차키 어딨어? 차키 어딨냐."고 "차키 찾아 얼른." 이랬을 때 그 마음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너 차키 안 줄 거지? 너 차키" 뭐 이렇게 아까 말했던 표정이 어떻게 보면 "이 뭐 됐네." 라는 표정도 나오고 했던 게 앞에 그 빨간 상자를 발견했던 것도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바람둥이인 줄 알았어. 미친 아니 그걸 그렇게 행동했다고요? 처음에는 원래는 자기가 첫 남자친구라고 했으니까 그니까. 사진을 보는데 거짓말이네. 바람둥이네. 한데 그 톤이 손바닥 뒤집듯 딱 바뀌는 게 월터 사진부터였잖아요. 맞아. 근데 월터 사진까지도 사실 어떻게 좀 어거지 부리자면은 '진짜 나쁜 바람둥이 년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지나까지 나오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지. 완전히 하긴 쇼킹인 거지. 맞아. 이전에도 계속 크리스가 얘기하잖아요. "쟤네가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조지나랑 월터가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걔네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대사가 깔리긴 맞아. 했었으니까. 음.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그냥 넓게 약간 생각을 포용을 해 우리 두자면. 우리 우리 어머니가 보는 것 같아. "야 쟤 바람둥이네." 그러면서. 네. 아무튼 음. 그래서 음. 크리스가 사냥당하죠. 이렇게 포획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떤 그 알 수 없는 방에 갇혀서 소파에 묶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더니 이 크리스를 걱정해 주고 있는 친구가 나타나죠. 그 교통경찰이자 로드. 이름이 뭐죠? 음. 로즈? 로드? 로드? 로즈. 로드. 로드. 로즈는 아 여자친구. 그쵸, 그쵸. 로드. 로드 그 맞나? 로드라는 맞을걸요? 맞아요, 맞아요. 친구이자 로드라는 교통경찰. 약간 좀 이 조던 필이 스케치업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 조던 필이 만든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나올 음. 것 같은 굉장히 유머스러운 캐릭터가 한 명 나오죠. 그래서 맞아요. 이 캐릭터가 자기 친구인 크리스가 연락이 안 되니까 '아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을 하면서 이제 크리스를 찾게 되죠. 근데 맞아요. 그와 거기서 동시에 이제 장면에 크리스는 어 음. 그 장면에 이제 딱 TV 보는 장면에 뉴스 첫 마디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백인들이 뭐 노아의 영향을 받습니다. 막 로드가 보고 있는 뉴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에 쳐 보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전에 크리스가 로드한테 그 친구의 사진을 보냈고 "얘 진짜 지금 이상해."라고 막 전화를 했을 때 "얘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재즈 아티스트잖아." 막 이런 얘기를 이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던 로드가 이제 그 컴퓨터 검색 엔진에 그 안드레 헤이워스라는 이름을 쳐 보는데 그 사람 실종된 거를 발견하고 뭔가 이제 '불안하다.'라는 마음을 직감하죠. 사실 로드가 하는 말이 다 진짜였잖아요. 음. 뭐 웃기게 말하고 팔 코미디스럽게 말해서 80%? 그렇지. 그쵸. 80%라 다라고 하기에는 쪼끔 과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 웃긴 거 이렇게 어투 같은 거 좀 빼고 이거를 텍스트로만 읽었다. 그러면은 사실상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이런 장면으로 나오리라고 상상 못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가 그 지하 방에 갇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까 처음에 저희 1 부에서 얘기했던 크리스가 방에 갇혀 있고 묶여 있는데 크리스의 앞에는 사슴머리, 박제된 사슴머리.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 흑인에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너무 번식력이 좋고 사슴이 처음에 얘기했던 번식력이 너무 좋고 사회에서 되게 쓸어버려야 할 존재다라고 딘이 막 얘기를 했던 이게 투영돼서 같은 방 안에 이제 크리스랑 사슴머리가 이렇게 있는 방 안에 있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막 브라운관 TV가 있어요. 되게 오래된 브라운관 TV가 켜지면서 그 아미티지 가족의 할아버지인 걸로 보이는 사람이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막 이런 막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또 이거 보면서도 말코비치 대게가 생각나더라고요. 음. 아 그러니까 음. 이런 영화의 그런 그 톤의 매너나 무드들이 뭔가 음. 좀 이렇게 기괴하면서도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왜 할아버지가 나와서 뭐 "우리 뭐 백인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맞아. 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맞아. 벌인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좀 맞아. 옛날 광고처럼 되게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맞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테포드 와이프의 톤 앤 매너 리메이크된 2004년에 리메이크된 스테포드 와이프의 톤 앤 매너가 그것과 되게 지금과 되게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어떤 좀 코믹스럽지만 기괴한 톤 앤 매너들을 가지고 이제 연출을 하고 있고 음. 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나와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 크리스를 산 백인이죠. 그 눈이 먼 맞아요. 눈이 먼 이제 짐 허드슨? 짐 허드슨? 허드슨 음. 미술품을 이제 소장하는 짐 허드슨이라는 인물이 나와 가지고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죠. "너가 맞아요. 꿰뚫어 보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거는 그냥 너는 내가 너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잠깐 교체를 하는 건데 넌 이제 그냥 저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냥 관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음. 그냥 그 너의 몸을 내가 그냥 이용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들이 이제
세뇌시킴으로써 얻는 것은 어 이 흑인들을 어 흑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상실시키고 그들은 그냥 관객으로서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일부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런 어떤 사회적인 기득권 세력들, 강자들이 하는 것들이 공포와 불안을 심어서 어떤 세뇌시킴으로써 이들을 약간 사회적 약자로 만들고 또 그들을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음. 백인들이 흑인들을 착취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크리스가 이 소파에 계속 긁어서 나오는 손뭉치를 귀에다 음. 넣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귀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뇌를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람의 해결 방법인 거죠. 음. 근데 이 체면술사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게 "너가 그 공포와 불안이 생기는 거는 너가 그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음. 그 공포와 불안은 네 탓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이 주인공이 당시에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린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이렇게 바라봤을 땐 이해가 가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 사고를 수습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어린아이의 책임이라고 우린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크리스는 음. 그것이 내 탓이라고 여지껏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체면술사도 그거 네 탓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불안과 공포가 생겨나는 거야라고 이야기의 논리가 음. 확장되는데, 크리스가 더 이상 그런 세뇌를 듣지 않는 거죠. 이거는 나의 어떤 어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결국엔 이 크리스가 자기가 느끼고 있는 어떤 공포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을 세뇌시키는 목소리를 듣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크리스가 이제 끝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어 이 공포를 극복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음. 들더라고요. 그 짐 오드슨이랑 어쨌든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그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첫 번째는 최면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준비 단계인데 지금 너랑 내가 대화하는 게 그 단계야. 그리고 3 단계는 이식이고 근데 이식을 할 때 너의 의식은 깊은 곳에 남아 있을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오디언스라는 고 지칭을 해서 얘기하거든요. "너의 의식은 오디언스처럼 이렇게 보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영화를 보고 있고 프레임이 이 안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 크리스라는 인물이 그 관객으로 오디언스로 빠짐에 있어서 "보는 시야를 우리랑 공유를 할 거다."라는 말로 들려서 이것도 그냥 그 단어 자체로 오디언스라고 얘기를 한 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손발이 부분이. 묶인 채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데 그런 크리스가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처음에 그냥 근데 이거 좋네. 나 처음에 귀에 소음 끼잖아요. 그냥 소음이 껴있는 상태로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처음에 '소음 어떻게 꼈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 음. 묶여 있는데. 근데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그 음. 목화선 볼 때 몸을 음. 이렇게 한껏 앞으로 굽히잖아요. 맞아, 이게 맞아. 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지금 행동은 된다라는 거를 어거지로 어거지는 맞아. 아니지만 이거를 그건 보여주려는 아니지만 듯한 네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얘네가 사람을 묶으려고 했으면 몸까지 묶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너무 실패했고 나 처음에 그래서 좀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처음에 음. 집중하지 않고 봤을 때 '어 이거 귀에 소음 어떻게 꼈지?' 약간 우리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계적인 신의 등장이라고. 음. 그냥 이게 설명되지 않아도 그냥 '이걸로 문제를 넘겼다. 이렇게 해결하려는 건가?' 라는 음. 순간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몸이 안 묶여 있더라고요. 내가 뒤로 다시 돌려서 음. 보니까. 그 그래서 엄마의 최면의 힘을 좀 간과했던 거죠. 많이 셀 줄 그런 것 알았는데. 같아요. 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음. 묶였으면은 이야기 못 끝내잖아. 그니까 '우리 자,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어 빈틈을 어. 줬다.' 아이 이 정도 크리스가 빈틈 이제 그 빈틈을 이용해서 뚝배기를 깨고 제레미의 뚝배기를 깨고 아버지도 사슴의 뿔로 처단을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음. 보이시느냐. 굉장히 맞아요. 폭력적으로 보이잖아요.
브루털하게, 맞아. 어. 고어틱하고, 브루럴하게 보이죠. 나는 이게 브루럴하고 고어틱하게. 근데 이게 초반에 막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거 파티가 완전 화이트야." 이러면서 로즈가 크리스한테 "완전 백인 잔치야." 막 이래서 근데 "어떡할 거야?" 막 했을 때 초반에 크리스가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너 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제네릭 메이크업으로 내 그 타고난 신체적 유전자로 내가 걔네 다 음. 쓸어 버리지." 막 이러는데 결국엔 진짜 그 맞아. 마지막에 그게 되는 거야. 이게 그니까요. 정 그래서 이게 그 아버지를 죽이고 네. 사슴의 뿔을 들고 있을 때 그 문 사이에 있는 장면도 보면은 왼쪽 문, 그니까 안에서 보는 문은 검은색이고 바깥에서 보는 문은 음. 하얀색이어서 이렇게 교차로 음. 돼서 보여요. 왼쪽, 오른쪽으로. 그니까 이게 어떻게 음. 보면은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크리스 얘를 진짜 피해자에서 극복하는 인물로 볼 수 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얘 지금 피해자야? 가해자야? 요런 느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음. 그니까 그럴 수 이게 있을 어떻게 것 보면 같아요. 흑백주의시. 여기 흑 색깔을 그냥 이렇게 많이 사용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냥 보이기에 되게 뭐 "이거 아니면 이 색깔이야."라고 하면 너무 극단적일 수 있는데 영화니까 눈에 잘 보여야 되고 좀 극단적으로 사용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 같은 것도 굉장히 고어틱하게 한 걸 보면은 의도적으로 이 브루털함을 크리스의 잔인함을 좀 전면으로 내세워서 이런 폭력적인 장면으로 과정을 타개하는 거를 음.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음. 들었고. 근데 저는 이런 고어틱하거나 슬래셔 그러니까 고어틱한 이렇게 장면들이 아까 뭐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스크림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왔다. 근데 스크림은 슬래셔 무비고 이렇게 이제 희생자들을 되게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들이 많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누군가를 처단하는 장면들에 대해서는 어떤 슬래셔 무비들을 레퍼런스로 착안해서 이렇게 연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어떤 '크리스의 폭력성을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랄까 좀, 저는 완전 그게 그 폭력적이야. 제레미 죽일 때 봐봐. 이미 기절했는데 이거를 그 카메라 워킹을 보면은 그 문 하나를 이렇게 대마이로 걸고 발길질을 우직우직할 때마다 이렇게 맞아. 살짝씩 옆으로 숨겨. 몰래 보는 듯한 음. 느낌을 주려고. 그런 거 보면은 이 폭력성은 의도가 됐다. 받아쳐 봐. 그 아니 근데 아니 저는 폭력성이 그러니까 의도가 되긴 그러니까 했지만 폭력성이 의도가 됐다 아니냐를 좀 떠나서 이 폭력이 무엇을 향한 폭력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더 중요하다고 맞아.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엔 이 크리스가 자기를 억압해 세뇌시키려고 했던 백인 가족들을 한 명씩 처단하면서 탈출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쵸. 탈출하면서 이제 끝내는 이제 차를 타고 나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로즈랑 이제 자기 여자친구인 로즈랑 맞다이를 이제 이렇게 한판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로즈를 막 때리면서 로즈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엔 목을 조르다가 이렇게 풀어요. 그때 이제 경찰이 오잖아요. 경찰이 아니었지만. 그쵸. 경찰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아 망했다. 맞아. 또 이거 백인 음. 맞아. 경찰이 오프니까 이거 그 사슴 칠 때 경찰이 와 가지고 그 제지한 것처럼 또 백인 경찰이 오면은 이거 누가 봐도 흑인이 백인 가족들을 몰살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거 크리스 또 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딱 거기 맞아요. 경찰차에서 자기 친구가 내리는 순간 그게 갑자기 어떤 유머스러운 상황이 되기도 하고 관객들의 음. 기대를 뒤집어 놓으면서 뭔가 이 엔딩을 한 번 더 이제 비틀게 음. 되면서 좀 유머스럽고 좀 놀라움을 주는 엔딩으로 이제 탈바꿈이 되죠. 근데 이때 그 크리스가 로즈를 죽이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본 것 중에 하나는 이때 제작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왜 로즈는 죽이지 않는가? 로즈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로즈가 주동자인데?" 근데 이제 저 조던 필 감독이 말하는 것은 크리스가 행하는 어떤 폭력이 생존을 위해 하는 폭력적인 행동인 것이지, 그가 어떤 증오나 복수로
어떤 정말 살인을 목적으로 행하는 음. 폭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폭력을 응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폭력을 응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크리스가 보이는 생존을 위한 폭력 자체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음. 이제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크리스가 정말 폭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 백인들처럼 이 크리스를 바라보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크리스가 행하는 폭력은 정말 생존을 위한 폭력이고 감독이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연출을 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음. 들었어요. 저 그리고 거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사실 네. 이게 제레미랑 싸우고 나서 이제 위층에 있는 로즈를 보여주잖아요. 우유랑 후르츠링이라는 시리얼을 따로 담아 가지고 먹으면서 NCAA가 미국 대학 리그거든요, 농구 리그. 근데 NCAA 플레이어를 막 검색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타겟을 검색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때 후르츠링 그 색깔의 동그랗게 생긴 시리얼이거든요. 그것만 따로 먹고 그다음에 하얀 우유를 따로 마셔요. 근데 이게 표현된 게 이제 색깔이 어떻게 보면 유색 인종이고 이제 우유를 따로 마신다라는 게 원래는 보통 시리얼을 같이 섞어 먹잖아요. 그게 따로 보여준 것도 하나의 이게 섞이지 않고 따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제레미 차를 타고 떠나잖아요. 제레미 이제 피해서 막 갔을 때. 근데 그때 조지나를 차로 치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도망갔으면 되는데 이 사람의 트라우마가 엄마가 뺑소니를 당했을 때 "내가 두고 갔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 여서 그걸 두고 가지 못하고 이제 조지나를 차에 태우고 가다가 다시 로즈한테 붙잡히게 되는 장면. 이 장면들도 한 번씩 집어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게 조지나가 사실 그 할머니가 산 흑인임이 맞아요. 이제 밝혀지죠. 그 맞아요. 로즈의 할머니가 산 어떤 흑인이었다. 그리고 맞아요. 그 일하고 있던 남자 하인이었던 흑인은 할아버지가 산 어떤 어 흑인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데, 맞아요. 그 장면이 사실 그때 크리스가 그 이게 조지나를 치었음에도 이렇게 데리고 가려는 그 행동이 정말 이 크리스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해서 나가는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발목을 다시 붙잡힌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가 산 굉장히 건장한 흑인에게 이렇게 붙잡히게 되는데, 그때 프레시를 딱 켜 가지고 그 흑인의 자아를 딱 깨우잖아요. 맞아요. 심연에 있는 어. 자아를 깨워서. 심연에 있는 자아를 깨우고, 근데 그래서 그때까지도 로즈는 믿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grandpa 하는데 그래서 그 월터가 "내가 처리할게." 하고 이제 총을 딱 총을 받아가잖아요. 건네받고. 맞아. 총을 건네받고 이제 로즈를 처단하고 본인도 이제, 왜냐면 그 몸속에서 자기가 오디언스 관객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그 사람은 갑자기 깨어난 게 아니라 다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되게 망설임 없이 로즈에게 방아쇠를 당기고 그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방아쇠를 당긴 장면이 나오죠. 음.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 사진을 찍어서 자아를 깨워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정이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나 너 거기 있는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널 봤다." 그거를 약간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나 유사한 처지에 음. 있는 사람이란 거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음음음. 약간 이걸 위로라고 해야 될지, 약간 그 크리스가 가진 그 신미안이라고 봐서 음. 뭔가 좀 이렇게 문장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냥 맨 처음 떠오른 건 그거였어요. "나 너 거기 있는 거 안다." 그 인정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하는. 음. 음.
그래서 앤드류도 그렇게 플래시라이트로 극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한 게 음. 그런 맞아요. 숨은 의미들? 그러니까 크리스가 사진 작가이고 사진 작가는 어떤 사물의 어떤 이면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크리스가 사진을 찍는다라는 행위가 이 사물의 이면에 있는 어떤 진실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이 세뇌당한 흑인들을 의 사진을 찍어줌으로써 이 사람이 세뇌당한 있던 자아가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 진실을 바라봐 주게 되고 그것을 딱 깨어서 너 지금 세뇌당한 거야. 일어나. 음. 라고 어떤 액션을 취해 주는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뇌당해 있던 흑인들이 깨어나서 마지막 엔딩에 크리스를 이제 도와주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딱 아까 말했던 로드가 들어온 장면에서도 경찰이라고 저도 처음 영화 봤을 때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영화가 쉽게 되게 끝나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관객뿐만 한 게 아니라 그 크리스랑 로즈도 그 생각을 동시에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려 달라고 "나 너 사랑해." 막 목 조를 때 그렇게 말했던 로즈가 갑자기 우위권을 잡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크리스는 그 상황에서 이제 졸고 있던 로즈의 목에 손을 풀면서 "나 손에 이제 아무것도 뭐 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뭐 이렇게 언 뭐라 그러죠? 수감되기 전에 이렇게 좀 비무장 자세를 취하잖아요. 음. 그것도 이 사람들의 문화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반응이라 생각하면서도 쪼끔 슬프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이 결말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스태포드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1부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스태포드 와이프의 이야기가 겟아웃과 굉장히 유사하고 1975년에 만들어진 작품의 결말 그리고 2004년에 리메이크된 결말 그리고 겟아웃이 보여주는 결말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스태포드 와이프에 대해서 그 원작에 대해서 좀 원작 결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부에서 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 줄거리를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은 그러니까 스태포드라는 마을로 이사 온 주부인 조애나가 마을 여성들이 남편들을 위한 어떤 완벽한 가정주부 로봇으로 교체된다는 끔찍한 비밀을 이제 알게 되지만 결국 자신도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끝나는 어떤 비극적인 영화가 1975 년도에 나온 결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베트남전이 끝나가고 있었고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되게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고 동시에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기존 사회의 질서가 이렇게 흔들리는 사이에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이 있었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또 두려움과 어떤 저항도 있었고. 그래서 어 이 영화의 결말은 여주인공이 세뇌당해서 남성들을 위한 여성 로봇이 된다라고 끝나는 비극적인 결말이긴 하지만 어 굉장히 이 사회에 역설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는 결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2004 년에 리메이크된 이 작품은 니콜 키드먼이 주연을 했지만 여주인공의 세뇌가 실패하고 여주인공이 세뇌당하지 않고 여주인공이 남편이 "내 와이프를 기계로 만들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서거든요, 그 남성들의 집단 사이에서. 음. 다시 말하자면 다른 남편들 다 나쁜데 "내 남편은 그래도 착해."인 거죠. 그래서 면죄부를 음. 줬네요. 결국 이 모든 예예. 팔아야 그래서 결국 되니까. 예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리메이크작은 훨씬 더 큰 규모의 상업 영화로 기획이 됐어요. 원작은 굉장히 작은 규모의 버짓 예산으로 기획이 됐고 리메이크작은 상업 영화로 큰 규모로 기획이 음. 됐는데 근데 이 영화의 결말이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거는 남자들이야.'라고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주도한 흑막이 이 남성 협회 이 남성 집단의 보스가 아니라 "그 보스의 와이프였어."라고 결말을 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음. 이 영화가 그러니까 다 피해갔네요. 이 그
손가락질 받을 다 만한. 피해간 거죠.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희생당한 여성이 이 모든 일을 만들었어라고 이제 리메이크작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영화가 말하려는 바가 이상해지고 중립 노선을 탄 거예요. 약간 "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 영화 재밌게 봤지? 뭐 한잔 해?"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좀 이렇게 당시에 어느 정도 이제 돈은 벌었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영화가 되진 않았죠. 근데 이 영화를 레퍼런스로 음. 가져온 겟 아웃의 결말은 결국 이 여성을 흑인으로 이 여성의 문제, 가부장적인 문제를 인종의 문제로 치환했거든요. 치환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 흑인의 문제들을 가져와서 "백인들은 다 나빠.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느끼는 공포가 그렇다니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결말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스테프보드 와이프의 원작과 리메이크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결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겟 아웃이 제작할 당시에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 블랙 블랙 리브스 라이브스 매터. 매럴이라고 블랙 라이브스 매럴이라고 그 공권력 남용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인 흑인의 사건이 도화선이 돼 가지고 흑인 인권이 전개된 사건인데 당시 이런 어떤 사회적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고 그리고 개봉 당시에는 이방인을 배척하는 이제 정책을 펼친 트럼프가 이제 막 집권할 트럼프. 때였어요. 예. 그러한 시대 배경 아래 이렇게 제작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영화가 제작이 될 수 있었고 곧 이제 보는 관객들의 지지를 얻어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맞아요. 영화의 어떤 시대적 배경과 결말들 그리고 관객들의 지지를 얻는 이런 포인트들이 좀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두 번째 리메이크된 영화에서 면죄부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 겟아웃에서는 어쩌면은 로드의 유머스러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영화를 무겁지 않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장치. 음. 근데 그쵸. 그 코미디에 관해서 한바탕 웃을 것인지 좀 씁쓸해할 건지 아니면 저처럼 영화를 볼 때 아예 무시를 하면서 볼 것인지는 좀 선택에 음.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씁쓸한 웃음이고 이렇게 면죄부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게 그 말의 의미가 사실 관객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말이 어떠한 관객들, 이 사회의 미국 사회의 주류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백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말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로드의 유머로서 조금 감싸주는 거죠. 이 음. 영화가 더 무겁지 않게 좀 가볍게 다가갈 수 있게 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결말에서 '아 크리스 이제 망했다. 경찰이 왔네.'라고 관객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에 이 흑인 인권 운동이 펼쳐지게 된 계기 자체가 그런 공권력 남용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인 흑인들이 문제가 된 시기이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 사회적 사건을 영화를 보면서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 영화는 한 번 더 비틀면서 어 좀 쓴 웃음을 짓게 만드는 거죠. 이제 영화 엔딩까지 왔으니까 제가 아까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빨간색과 파란색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로즈랑 크리스가 차를 타고 아미티지 집으로 올 때였거든요. 그때 둘 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차가 빨간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즈의 차가 빨간색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화를 쭉 보다 보면은 느끼는 게 이게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영화의 미술에 관련된 얘기인 건데 이 사 어떤 상대방들한테 어떤 색을 부여했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흑인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약자로 대변되는 사람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고 이제 어 크리스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지 않더라도 이 조명 라이트가 계속 이제 파란색을 묻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처음 장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제가 생각하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생각했을 때 로즈가 보면은 크리스의 편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지만 파란색 옷을 입고 있지만 빨간색 차
그 겉에 있는 빨간색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했을 때 이 사람도 결국에는 '이 크리스의 편이 아니겠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그렇게 만들어 놨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매하는 장면, 그 파티 장면에서도 그때 내리는 백인들이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아, 이 프로덕션 디자인은 이쪽 측 사람들한테 빨간색을 부여했구나.'라는 거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드가 왔을 때도 어 그 로드는 계속 영화 내내 집에 있든 TSA 옷을 입고 있든 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차가 오잖아요. 빨간색 불이랑 파란색 불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차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크리스랑 로드의 장면이 나오는데, 크리스 쪽이 빨간 빛이 이제 슬며시 묻고, 그리고 그 파란 옷이었던 크리스의 옷이 피로 다 물들어서 이제 빨갛게 보여요. 근데 이제 반대쪽 로드의 장면은 계속 이제 파란색 불빛이 묻고 있고 하는 걸로 인해서 그걸 보여주려는 게 이제 크리스가 이 안에서 겪었던, 이 백인들의 다수 안에서 겪었던 어떤 비극의 이 연계가 됐어서 '이걸 겪었다.'라는 걸 프로덕션 디자인으로 설명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볼 때 이런 프로덕션 디자인 그리고 미술에 대한 것도 생각하면서 보면 좀 더 즐거운 감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좀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저번 유전과 똑같이 팩트 체크로 쇼트 길이를 좀 개수를 나 그 세봤는데, 생각했는데 네, 언제 나오나? 한번 맞춰보세요. 몇 초일까? 겟아웃의 ASL은 몇 초일까? 그리고 몇 컷 정도 사용됐을까? 4초. 1200컷? 어떻게 상당히 유사하게 맞췄어요. 진짜요? 아, 진짜? 1294컷을 와, 사용했고 신내렸네. 오. 4.6초. 와. 그러니까 와. 유전하고 대박이다. 비교하면은 얼마나 서로 반대에 있는 걸 했는지, 호러 장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음. 4.6초와 유전은 그때 11점 몇 초였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서 11.58. 예. 이런 차이 나는 이유가, 겟아웃에는 어쨌든 좀 보여줄 게, 설명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액션이라든가 음. 뭐 코미디라든가. 컷수를 또 센 거예요? 그쵸. 얼마 안 걸려요. 항상 세신다니까. 근데 대단하다. 컷을 세면서 배속으로 하면서 보긴 하지만, 이미 봤던 거기 때문에 배속으로 영화를 보긴 배속으로 하지만, 보세요? 아니 팩트 체크를 위해 이거는. 근데 어. 하면서 느낀 것들은, 보면서 굉장히 그 감정이입이 되면서 불안해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샷을 세다가 자꾸 끊겨요. 저도 모르게. 이게 뭐 샷의 쉐이킹이라든지 아니면 편집점의 불규칙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감정이나 톤에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세면서 실패를 하더라고요, 특정 시퀀스는. 그래서 음. 어떤 씬은 한 4번, 5번을 봐도 중간에 자꾸 헷갈려서 계속 반복을 해야지만 이게 컷이 몇 개 나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어떤 그와 이유 반면에 때문이죠? 좀 앞전에 설명했다시피 그 주인공 감정이나 음. 이야기의 톤에 따라서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안한 거면은 음. 리듬이나 네. 샷의 그런 편집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똑같이 혼란스럽다? 알아채기 음. 힘들 만큼? 재밌다는 너무 거죠. 재밌다라기보다는, 그쵸. 아니래잖아요. 재밌으니까 그 네. 컷 넘어가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쵸. 음. 재밌다는 거죠. 네, 그랬어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음.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준비하시면서. ASL. 약간 기대돼요. 이제 앞으로 영화 할 때 또 영우님이 ASL 세우겠지? 그럼 이거는 어떨까? 이게 장르가 바뀌면은 더 눈에 확연히 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공포 장르고 이제 그 말이 하기 싫은데도 해야 그쵸. 돼. 그니까 이거 이제 해야 공포 돼요, 영화 이거 이거. 할 때는 데뷔작 할 때는 사실 코스 많이 없잖아요. 근데 막 이제 그쵸. 맞아요. 블록버스터 같은 거 해 봐. 코스 막 2-3천 개 어 된다고. 액션 영화 같은 거 해 봐.
와 그러니까. 엄청 너무 기대된다. 그럼 구라쳐야죠. 어차피 두 분은 안 셀 거니까. 아 안 이 되죠. 듣는 사람들도 어차피 안 셀 거니까. 아 이거 어디 사이트에 있는 거 아니죠? 이걸 누가 매번 해서 올리는 사이트에 있는 거 아니죠? 유명한 영화들은 있어요. 특정 감독들이나 음. 특정 감독들의 필모그래피에 관해서는 있더라고요. 챗GPT에 물어보면 알려줄 것 같아. 그럴 그것까진 안 수도 세줄 것 있겠다. 같아. 학습시키면. 그런가? 학습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 오늘은 네 겟아웃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멘트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네. 겟아웃은 이렇게 아니 겟아웃은 네.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 작품으로 장르가 바뀔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